자, 앞서 의로서 문장 성분은 주어와 이다 구문을 구성해서 우리가 의로서가 쓰이는지 아닌지를 어,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주어가 되는 성분과 이다 구문이 성립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의로서가 가지고 있는 문장 의미에서의 역할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제 전 동영상 부분을 마무리에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논증의 방법 중에 하나가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은 기본적으로 대전제, 소전제 이렇게 결론 이런 구성을 갖는데, 자, 이런 3단 논법의 특성이 우리 의로서가 쓰여 있는 구문에도 그대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자, 기본적으로 동기의 회장으로서라고 할 때 이 의로서가 주어 성분과 이다 구문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자, 이때 이다 구문이 뭐냐면 유승희는 동기의 회장이다. 자, 그런데 자, 한번 주목하면은 뭐냐면 또 이 서술어와 이 의로서 관계를 보면 동기의 회장은 뭐 해야 돼요? 책임이 막중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3단 논법으로 보자면 의로서와 서술어가 먼저 뭘 성립해요? 대전제를 구성하고, 또 유승희가 동기의 회장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전제를 구성하고, 그렇게 이 의로서를 기준으로 이 의로서가 서술어와 대전제를, 의로서가 이 주어와 소전제를 구성하게 돼서 결국은 이 주어 유승희가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타당하게 이해하는 그런 의미가 10번 문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유승희는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의 회장이라고 하는 의로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단순히 자격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 10번 문장의 의미는 의로서라고 하는 것들이 결합한 이 성분과 서술어 성분이 뭘 해요? 대전제를 구성하고, 주어와 의로서 성분이 소전제를 구성해서 이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주어와 서술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타당하게 논증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의로서 구문이 가지고 있는 문장 의미의 특성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로서 구문이 대략적으로 이런 구성을 가진다고 보았을 때, 즉 MP1, 이 P는 praise, 명사 고, 여기 VP는 verb, 동사 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문장 성분으로 보자면 주어, 그 다음에 이 부서 성분, 그 다음에 이 서술어 성분이 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문장이 구성된다고 보았을 때, 이 의로서 문장 성분을 포함한 문장의 의미 구성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먼저 의로서와 결합한 요 MP2가 VP와 결합하여서 뭘 해요? 대전제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MP2가 이 주어인 MP1과 결합하여서 이다 구문을 구성해서 기본적으로 뭐 해요? 소전제를 구성해서 이 대전제와 소전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MP1이 VP라고 하는, 유승희가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문장 의미의 구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이 의로서의 부서의 기능을 단순하게 뭐 자격이냐 지위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모든 것들을 더 포괄할 수 있는 더 적절한 메타 언어 기능은 저는 뭐라고 봤냐면 매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의로서의 기능이 자격이냐 지위냐 이런 것이 아니라 매개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살펴본 바, 주장하는 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서 구문에 해당되는 MP가 매개념이 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서술어 성분과는 대전제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주어 성분과는 소전제를 구성해서 이 주어와 서술어가 타당하게, 주어구와 서술어가 타당하게 개념적으로 묶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이 의로서가 한다고 본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이 앞으로 나오는 내용과 관련돼서 계속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앞서 우리가 의로서는 자격이냐 지위냐 이런 이야기를 사전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자격이나 지위라는 개념으로는 이 의로서가 쓰이는 모든 양상들을 잘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쓰이는 얘들의 특성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더니, 이런 것이 이와 3단 논법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문장 의미를 구성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MP2의 기능을 3단 논법과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이 의로서가 매개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서는 매개념이 되어서 서술어와 대전제를 구성하고 주어와 소전제를 구성해서 주어와 서술어가 더 잘 이해할, 개념적으로 잘 묶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고 저는 본 겁니다. 그래서 의로서의 부서의 기능은 매개념이다. 자격이나 지위가 아니라 매개념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매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매개념의 기능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매개념은 뭐냐면 이런 3단 논법에 대전제와 소전제의 양자에 포함되어서 대개념과 소개념을 매개하여서 결론을 성립시키는 개념입니다. 즉, 앞서 한번 볼까요? 동기의 회장은 이 책임이 막중한 것과 이렇게 연결되고, 또 동기의 회장은 유승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돼서 소전제를 구성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유승이가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매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매개념이 뭐냐? 모든 동물은 죽는다. 소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소는 죽는다. 라고 하는 우리가 대표적인 3단 논법의 특성을 보면, 이때 매개념은 뭐예요?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 이 동물이 매개념이 돼서 뭐 한다는 겁니까? 소라고 하는 것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주어와 수어가 타당하게 묶일 수 있도록 그것들을 이끌어주는 매개체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매개념이고, 의로서는 그런 매개념의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의로서는 그런 매개념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이때 매개념과 관련된 이들이 매개념을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특징들은 뭐냐 하면, 이제 적어도 한 번은 주연의 특성을 가지고 명제를 구성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개념이 매개념과 주연이라는 것이 이 지금 의로서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주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주연 한 번은 주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주연은 뭐냐면 어떤 개념이 그 대상의 전부, 즉 외연 전체를 지시할 경우에 주연의 특성이 성립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위에 예를 볼게요. 이때 동물이 뭐라고 했어요? 매개념이라고 했어요. 이 매개념이라고 했는데, 이 동물이 주연의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바로 여기 뭐갑니까? 모든 동물이 죽어야만 해요. 즉, 자, 이 대전제 할 때 이 동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매개념이라고 했는데, 이때 동물의 개념은 이 대상, 동물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의 전부, 그 외연 전체,
이 동물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특성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특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없이 동물이라고 하면 동물 대상 전체가 뭐 해야 돼요? 죽는 특성이 있어야 이게 대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대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동물 하나에 이런 특성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대상의 전부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죽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 대전제로서 구성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전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동물이 어떤 특성이 있어야 돼요? 예외 없이 다 적용된다는 주연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앞서 보았던 이 동기의 회장이라고 할 때 이 대전제도 동기의 회장 중에 뭐 일부는 책임이 막중하고 일부는 뭐 책임이 막중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기의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책임이 막중해야 하는 거죠. 그죠? 이 대전제를 구성할 때의 이 동기의 회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때요? 주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동기의 회장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은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여야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 주연의 특성을 이때 대전제에서 쓰일 때의 이 동기의 회장은 주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의로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갖는다는 거예요? 대개념과 소개념, 대전제와 소전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매개념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매개념이 되기 위한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한 번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주연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연의 특성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예외 없이 그것으로 불리는 모든 대상이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주연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주연의 특성으로 쓰일 때가 뭘 구성하게 돼요? 대전제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 소전제일 때는, 이때 소는 동물이다 할 때는 이때 동물의 의미는 모든 동물을 다 소는 동물이다 할 때 이 동물은 소가 동물의 하나라는 것일 뿐이지 동물 전체를 다 의미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소전제에서 쓰이는 이 매개념은 주연이 아니라 부주연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창회 회장은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대전제에 쓰일 때의 이 동창회 회장의 특성은 주연이에요. 왜냐하면 동창회 회장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데 유승희는 동창회 회장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때의 동창회 회장은 주연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죠. 그죠? 특정한 유승희를 가리키기 위한 어떤 서술적 의미로서만 쓰인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주연의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번만 주연의 특성을 가지면 되고, 우리가 이 경우에 이 의로서로 실현되는 이 요소의 특성은 주연으로서의 의미도 구성하고 부주연으로서의 의미도 구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이제 두 개념, 의로서의 기능에 매개념과 주연이라고 하는 특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가진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후에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 기반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의 장점이 뭡니까? 우리가 좀 반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반복해서 보셔서 꼭 매개념과 주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부분들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매개념으로 의로서가 쓰이기 때문에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의로서와 주어 성분이
뭐 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NP가 NP이다 라는 형식으로 이다 구문으로서 성립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동격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매개념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소존재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실제로 어떻다는 거예요? 이 의로서가 쓰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문장에 쓰여 있는 어떤 성분과 이다 구문이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서 그 이다 구문으로서 성립되는 것은 그것이 뭐 동격이든지 뭐 이런 분류문으로서의 특징을 갖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의로서인지 로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좋을 텐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의로서 부사어는 매개념의 기능을 통해 해당 문장이 타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즉 뭐 대표적으로 주어와 서술어가 아주 타당하게 의미적으로 묶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로서의 특징이고, 그런 대존재와 소존재를 구성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의로서 부사의 명사구가 주부가 되고 서술어가 술부가 되는 대명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대명자를 구성할 때는 이 의로서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뭐예요? 주연된 개념. 주연된 개념이 나타나고, 그 의로서가 외연 전체, 지시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동물이면 동물 전체, 그 다음에 동창의 회장이면 동창의 회장 전부를 나타내는 그런 주연의 특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문장을 구성하는 다른 성분 중 하나가 주부가 되고, 우리는 주어의 경우를 얘기했는데, 문장에 있는 여러 성분 중에 하나가 주부가 되고 의로서 부사어가 술부가 되는 이다 구문 형식의 소명제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때 의로서의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주연되지 않는 부주연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로서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기에 이제 뭘 찾으면 됩니까? 이다 구문의 소존재가 구성되는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다인지 아닌지, 의로서인지 아닌지 판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